안녕하세요. 폐기물 관리 업무를 20년 동안 해오며 현장의 수많은 사례를 직접 보고 경험한 전문가입니다. 최근 라면 봉지 하나를 종량제 봉투에 잘못 버렸다가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이 설마 저 정도까지 단속할까? 생각하시지만 10월부터는 단속 기준이 더욱 엄격해져 작은 실수 하나가 큰 과태료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몰라서 과태료를 내고 계시기에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종량제 봉투에 절대 넣으면 안 되는 5가지 금지 항목과 핵심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1.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 구분 핵심 원칙. 가장 헷갈리는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의 구분, 기준은 아주 단순합니다. 핵심 원칙: 동물이 먹을 수 있는가, 없는가. 동물이 먹을 수 있는 것 음식물 쓰레기 예 사과, 귤, 바나나 껍질, 오이, 호박 같은 부드러운 채소 껍질. 동물이 먹을 수 없는 것 일반 쓰레기 예 닭뼈, 소뼈, 돼지뼈, 조개소라 전복 껍데기, 꽃게대게새우 껍데기. 주의사항: 뼈나 껍데기에 살점이 붙어 있으면 살점은 음식물 쓰레기, 뼈는 일반 쓰레기입니다. 뼈를 버릴 때는 살점을 최대한 제거해야 합니다. 계란 껍질은 일반 쓰레기, 노른자나 흰자가 묻어있다면 그 부분은 음식물 쓰레기로 간주됩니다. 음식물 쓰레기처럼 보여도 일반 쓰레기인 예외 3가지. 동물이 먹을 수 있나 원칙으로도 헷갈리기 쉬운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하는 예외 품목들입니다. 단단한 씨앗류 복숭아씨, 자두씨, 체리씨 등은 단단해서 동물이 먹을 수 없고 사료나 퇴비로 활용할 수 없으므로 일반 쓰레기입니다. 양파, 마늘, 대파 껍질 및 뿌리이들 속의 성분이 동물의 소화 능력을 떨어뜨리므로 사료로 쓸 수 없습니다. 모두 일반 쓰레기입니다. 염분이 많은 음식 된장, 고추장, 염분이 높은 김치 등은 염분 함량이 높아 동물 사료로 부적합합니다. 김치물로 여러 번 헹궈서 염분을 최대한 뺀 후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 가능합니다. 된장, 고추장 아무리 씻어도 짠맛이 사라지지 않으므로 일반 쓰레기입니다. 3. 종량제 봉투에 절대 넣으면 안 되는 5가지 금지 항목. 화자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종량제 봉투에 절대 넣으면 안 되는 5가지 금지 항목인데요. 이걸 모르고 버렸다가는 단속에 걸려 큰 돈을 내실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사례와 함께 설명드릴 테니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회사나 사무실에서 나오는 쓰레기입니다. 조금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집에 가져다 버리는 분들 많으시죠?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사업장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가정용 종량제 봉투에 넣으면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제 단속 현장에서는 영수증, 명함, 회사 서류 같은 작은 단서만 나와도 곧바로 사업장 쓰레기로 판정됩니다. 그러니 회사에서 나온 건 반드시 사업장 전용 봉투를 사용하거나 전문 업체를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이건 당연히 안 넣겠지 하시겠지만 실수하기 가장 쉬운 부분입니다. 과일 껍질, 채소 뿌리, 밥이나 국물 같은 것들은 반드시 음식물 전용 수거통에 넣어야 하죠. 게다가 그냥 넣는 게 아니라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고 버려야 합니다. 특히 치킨뼈에 붙어있는 살점, 계란 껍질에 묻은 노른자처럼 작은 부분까지 꼼꼼히 구분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캔류입니다. 음료수 캔, 통조림 캔, 맥주 캔, 그리고 부탄가스 캔까지 모두 재활용 품목이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에 넣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반드시 내용물을 깨끗이 비워내고 헹궈야 한다는 점이고요. 특히 부탄가스 같은 경우는 반드시 내용물을 완전히 빼내고 안전을 위해 구멍까지 뚫어버리셔야 합니다. 폭발 위험 때문에 더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플라스틱 용기류입니다. 음료병, 세제통, 샴푸통, 배달음식 용기 등 모두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함정이 있습니다. 내용물을 그대로 둔 채 버리면 재활용이 안 되고 오히려 일반 쓰레기 처리로 넘어가면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반드시 기름이나 양념을 깨끗하게 씻어낸 후 플라스틱 분리수거함에 넣어야 합니다. 라벨도 떼어내야 정확히 재활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비닐류입니다. 라면 봉지, 과자 봉지, 빵 봉지, 배달음식, 비닐 포장지 등 모든 비닐류는 종량제 봉투가 아니라 재활용 분리배출 대상입니다.
오염된 상태라고 해서 그냥 일반 쓰레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물로 헹궈서 비닐류로 버리셔야 합니다. 이 5가지만 제대로 지켜도 억울하게 과태료 내실 일은 크게 줄어듭니다. 작은 습관이 내 지갑을 지키고 또 환경을 보호하는 길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4. 놓치면 안 될 기타 주의사항. 실제 단속 사례. 작은 습관 하나가 과태료 여부를 가릅니다. 지정 봉투 미사용 종량제 봉투 대신 검은색 비닐봉지, 마트 비닐봉지 사용 시 2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드시 지정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야 합니다. 배출 시간 장소 위반. 정해진 요일, 시간, 장소를 지키지 않고 미리 내놓거나 다른 곳에 버리는 경우 단속 대상이 됩니다. 단속 강화. CCTV 설치로 추적이 가능하며 필요시 봉투를 뜯어 내용물 영수증, 명함 등을 확인하여 주인을 특정합니다. 봉투 과잉. 투입 봉투가 찢어질 정도로 쓰레기를 꽉 채워 넣거나 테이프로 고정하는 행위는 봉투 용량 초과로 불법 행위입니다. 작은 실수나 습관 때문에 억울하게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오늘 말씀드린 기준들을 꼭 기억하셔서 불필요한 지출을 막고 환경 보호에도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